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실 수학하에서 배우는 합성함수라는 내용이거든요. 합성함수는 두 함수를 합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x가 0 이상 3 이하에서 y는 4차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4차 함수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4차 함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어떻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공통 부분이 똑같으네요. 2차식이 똑같다라는 그나마 다행이죠. 2차식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을 t라는 값으로 일단 치환을 할게요. 이 등식부터 일단 해석해야 돼. 이 등식이 뭐냐? 가로축이 x축, t축. 이게 중요해. x축. 세로축이 t축인 좌표평면에 그려지는 포물선이라는 거야, 얘가. 그렇잖아요? 원래 t자리, y자리 t가 온 것뿐이야. 그래서 일단 이 x의 범위를 가지고 요 2차식을 t로 치환했을 때 요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임무입니다. 임무. 프로젝트. 이제 나중에 많이 풀면은 이제 고2 수학 그 다음 수학만 하면 치환을 한순간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구한다는 게 세뇌가 되는데 오늘 처음 배운 거야. 처음. 이렇게 2차식을 다항식을 새로운 문자로 바꾸면 이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돼. 오케이? 범위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0 이상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봤다요. 꼭지점의 좌표가 1,2네. x값 1, t값 2 해가지고 1,2 점 찍고 아래로 벌러 그렸어. 근데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 본다라면 최소값 2가 돼서 t는 2 이상이다 라고 풀 건데 근데 x의 범위가 있는데 0부터 3까지만 보래. 그럼 0부터 3까지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너 이런 거 쳐다보죠. 0부터 3까지만 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에 대응하는 t의 범위를 구할 거라. 그럼 알고 봤더니 x가 1일 때 t는 2에서 최소가 되고 x가 3일 때 t는 6에서 최대가 되겠다 이거야. 고로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 다 있더라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t는 요 애가 여기로 쏙 들어갔을 때 t의 범위가 나왔다고.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요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로 나왔고 이 범위를 가지고 아까 우리 요 2차식을 t로 바꿨더니 그러면 이제는 t와 y에 관한 2차 함수가 된 거야. 가로축을 무슨 축? t축. 이게 중요해. 세로축을 y축으로 잡고 일단 우리가 2차 함수도 끝나게 잘하거든. 요 2차 함수 딱 봐도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요 t 빼기 2의 제곱이구만. 꼭지점의 좌표가 1,0 되고 제곱차계수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뭐 y절편은 4까지 해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럼 얘도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만 본다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없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구간이 있었어. t의 범위가 있었다고. t가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 요 가로의 범위 요 범위니까 안 봐. 이거 안 봐. 요거 곡선에서만 따지겠다고. 이 곡선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따지는 게 우리 최종적인 임무라고. 2일 때의 최소값 0 6일 때의 최소값 6 빼기 2의 제곱 16 해가지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6 임무 완료. 미션 클리어. 오케이? 자 그러면 180번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나오겠지 성훈아. 나와 이거. x가 마3 이상 0 이하에서 x의 범위를 줬어요. 이 범위에서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의 제곱. 얘도 여기 4차죠.
빼기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빼기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요 2차식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이런 거 풀 때 볼펜으로 풀어도 좀 괜찮겠죠? t 이쁘게 색감 많아서. 그러면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가로축이 무슨 축? x축. 세로축이 t축. 꼭지점의 좌표는 암산. 구했겠죠? 이것까지 구했겠죠? 얼마예요? 몇 콤마면?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여기가 되네. 그래가지고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되겠다. 한편 정의 x의 범위가 마3부터 0까지래요. 마3이면 너 이쪽에 있는데 여기 마3인데 이거 마3. 마3부터 0까지예요. 0까지. 즉 이점부터 이점까지만 보면 돼. 나머지는 안 볼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만큼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일 때 1로 제일 작고 x가 마3일 때 가장 큰 t값 마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6 더하기 2 하니까 5 되나? 5가 되네. 5가 돼서 t의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다? 5까지가 되겠다 이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t로 치환했을 때 우리는 이 관계식에서 딱 하나의 정보만 얻어낼 거야. 바로 t의 범위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t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예요.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자, 요 식을 두 개로 바꿨죠? 얘를 t라고 치환하면 고로 y는 t의 제곱 빼기 4t 마이너스 2라는 또 2차 함수가 되겠다 이거야. 이 하트 범위에서 y의 최대값과 y의 최소값을 구하면 미션 클리어라 이거야. 뭐 어려운 거 있었어 지금까지? 있으면 질문해봐. 지금 이해 안 가는 거. 얘를 t로 치환했다. 주어진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했다. 그 t의 범위를 요 두 번째 함수에서 써먹겠다. 끝. 그 두 번째 함수 이 표시를 바꿔줄까요? t의 제곱 빼기 4t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4 더해주고 빼주고 잘하네. 따라서 요 세 개가 모여서 t-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가로축 t축 세로축 y축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5 또르렁 또르렁 y좌표는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아래로 보는 그래프지롱. 아래로 보는 그래프지롱. 이런 그래프지롱. 근데 다 안 볼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보래? 1부터 5까지만 보래. 1은 여기 있겠지. 1부터 5까지만 보라고? 5까지만 보래. 5는 이 정도? 이 정도? 5까지만 보래. 1부터 5까지만 보래. 이전부터 요전까지. 이 곡선상에서 최대값, 최소값, y값 따지래. 그럼 당연히 1부터 5까지니까 t가 1부터 5까지니까 1과 5 사이에 꼭지점 좌표가 있네. 그러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최소값 제일 작잖아. 마이너스 5가 가장 작은 y값이 되고 최대값은 당연히 이전부터 이 곡선상이니까 요즘에서 가장 큰 y값 되겠지. 그래서 5 집어넣으면 5 빼기는 3 3의 제곱은 9 9 빼기 5는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해가시나요? 좋아.
앞으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다룰 겁니다. 꽤 다양한 단원들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178번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78번은 x의 범위가 없어요. (178번을) 보면 y는 아이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도 역시 4차 함수네요. 2차식을 제곱하겠대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구하자. 자,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우리는 4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뭘 할 거다? 치환할 거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래서 한 번은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5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분리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요 첫 번째 요 x와 t에 관한 방정식에서는 함수식에서는 t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근데 선생님 위에 우리 방금 푼 문제들에서는 x의 범위가 있는데 얘는 x의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그럼 x의 범위가 없는 건가요? 아니, x의 범위가 없다라면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하여 t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요 그래프 그려보면 가로축이 x축 일단 표준을 바꿔볼까? 표준을 바꾸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빼기 2라면 되고 x-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 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되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더라.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의 범위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보다 이상이죠? 그러므로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얘가 바로 t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위를 가지고 요 함수를 해석할 겁니다. 자, 얘는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 살짝 표준을 바꿔줘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빼기 6 따라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되겠네.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6이 되고요. 1, 마이너스 6 되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편 t가 얼마 이상입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빼기 6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이 함수는 t는 마이너스 1부터 이게 t값인데 t가 마이너스 이상이니까 이 점 오른쪽만 보일 거예요. 왼쪽은 안 볼 거예요. 이 범위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이야기하세요 라는 겁니다.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6이 미니멈이 될 텐데요. 얘는 최소값, 미니멈은 마이너스 6이고 최대값, 라지엠은 올라가니까 없다. 없다.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아, 최소값만 구하라 했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최소값만 구하라 했어. 마이너스. 문제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요. 최소값만 구하라 했어요.
네. 얼른 마시고 오세요. 179번은 x제곱 더하기 4x를 t로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x제곱 더하기 4x를 t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뒤에 네. 이거 178번 그냥 치환한 다음에 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여기 꼭지점 바로 가끔 얘가 여기 3 이상일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3 이상이라면 꼭지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학교 시험은 그런 문제 될 겁니다. 아, 생각 잘해줬어요. 축 왼쪽 꼭지 축 포함하면 오빠가 하는 게 맞지. 축을 포함하면. 그거 계산하셔서 그렇게 암산하셔야 됩니다. 잘했어. 오, 머리 쓸 줄 아네. 자, 필수예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있는데 얘 지금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요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은 최대값이 없으니까 최소값 얼마입니까?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은 1. 그렇죠? 이 표준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알다시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겠죠? 됐죠? 자, 이제부터는 등식으로 안 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줄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질문 값이 결과 같은데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줄 거야. 오케이?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요.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실수 x에 어떤 실수 x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떤 값을 갖겠지. 값을 갖겠죠? 뭐 1 넣으면은 2가 될 테고 0 넣으면 5가 될 테고 어떤 값을 가질 거야. x에 어떤 수를 넣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값을 내가 y라고 하자. 결국 y 구하라는 거야. y. 최소값 중에 y. 이해갔니? 근데 이 는 y를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고 구하라고 할 거야. 그래도 우리 2차 함수에서 그래도 풀었던 것처럼 표준형을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이게 꼭 y가 아니어도 되겠지. 내가 얘를 t라고 해도 돼요, 안 돼? 요 값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t라고 잡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가로축, x축, 세로축, t축. 아까 했잖아, 연습했잖아, 많이. z라고 해도 되고 값을 별이라고 해도 되고 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가로축이 무슨 축? x축, 세로축이 별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등호가 없다고 해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려고 해도 선생님 등호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필수예제 12번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이런 거 그냥 흘려보면 안 됩니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7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실수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대소관계가 분명하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는다. 즉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다. 를 이용해 볼 거야. 자, 보면 x의 제곱이 보이고 y도 제곱이 보여.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건데요.
얘를 묶어. 얘네 둘이를 2로 묶어. 자, 일단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인신을 썼습니다. 식을 천천히. 그래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에 대한 상수 누구? 9. 9를 더해주고 빼주고. 가로 안에 완전 제곱식에 대한 상수 누구? 1. 1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러면 순서대로 요 세 개항이 모여서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는 나올 거야 뒤로. 얘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 플러스 2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은 2 곱해서 나올 거야. 원래 7이 있었고. 그럼 상수적 계산할까? 7 빼기 9 빼기는 얼마? 마사. 자, 우리의 임무는 뭐였었어요? 요 2차식이 뭐 구하는 거죠? 벌써 까먹었어요? 이런 우리 임무 뭐예요? 최소값 구하는 거죠. 다시 문제 좀 보세요. 그냥 내 설명만 봐봤자 의미가 없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미션 클리어 해야지. 그쵸? 우리의 목적은 이 2차식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완전식으로 변형했어. 자, 읽어봅시다. 결국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이야 지금 같은 식. 그러면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어차피 상수 마사는 고정이잖아요. 그렇다면 x 빼기 3의 제곱이 최소가 되고 y 더하기 1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네모가 최소가 되고 하트가 최소가 될 때 이 식 전체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네모는 x가 실수래. 실수 빼기 3은 실수. 실수는 사진선에 관하여 다 같이 있다고 내가 설명한 적 있지?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다른 말을 바꾸면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0이다. 같은 말이죠. 그쵸? 어려운 말 아니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그 말은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다? 자, 다시 a라는 수가 있는데 얘를 3 이상 5 이하이다 라고만 읽으면 너무 재미없어. a의 최소값 얼마다? 3. a의 최대값 5 이렇게 읽는 거야.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라니까. 결국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야? 0이야 0. 얘 최소값 얼마라고? 0. x가 얼마일 때 0 돼? 3일 때. x가 3 때 0 돼. 이 최소값 얼마야 하트? 하트의 최소값 얼마? 0.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즉 x는 3, y는 마이너스 때 0, 0이 되면서 가장 작은 누구만 남아? 마사만 남아서 최소값 얼마가 되겠다? 마사가 되겠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영이 알겠어요? 이 실 잘 나와. 실 진짜 잘 나와. 이차함수로 주는 건 중3 거지. 중3 문제를 고등학교 내지는 않아. 요 말이 있어야 돼요. 꼭. 요 말 없으면 안 돼. 요 말 없이 이제 문제 줬다. 하나 더 해봅시다. 2번 볼게요. 2번 공간이 2번은 좀 다르다. 그 이유가 있어. 부호가 달랐고. 이번에는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게 목적이야. 맥시멈. 맥시멈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1번하고 다른 점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다. 1번은 플러스였고 그러니까 다르지. 자, 얘도 보시면
네. 얘랑 세팅하고 얘랑. 야 세팅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그 다음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6y 빼기 12가 있네요. 요렇게 식이 될 테고 요 두 친구를 마이너스로 묶을게. 요 두 친구도 마이너스로 묶을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4 빼기 4 완전 제곱식에 대한 상수 y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나눠 제곱시키면 9 빼기 9.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얘는 y 빼기 3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9 나오면서 플러스 9 되겠지. 그리고 빼기 12. 그러면 4 더하기 9 빼기 12는 얼마? 1. 그래서 1 마이너스 x의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 지금 상수부터 내가 앞에 적었어요. 이해 좀 시키려고. 우리의 목적 잊지 않았겠죠? 미션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요 식의 최대값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이게 1이거든 1. 이 마이너스 붙었네.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결국 1 빼기 중괄호를 할 거야. 1 빼기 중괄호의 최대값을 구할 거라고. 그러면은 빼는 수는 1로 고정이고 뒤에 빼지는 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가 돼요? 그렇죠.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은 최대가 되겠지. 이해가요? 요 뒤에 네모가 요 중괄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생각해봐. 10 빼기 8이 작아 10 빼기 8이 커 10 빼기 1이 커? 1이 크지? 빼지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 된다고. 그래서 이 중괄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가 되겠다 이거야. 어머? 그런데 xy가 있네. 실수네. 실수의 그 제곱이네. 실수의 제곱의 최소가 되면 되겠네.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 0! 아 이거 0 되면 되겠다. 아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너도 0 되면 되겠다. y가 3이 됐을 때 빵! 돼서 최대값 1 빼기 빠 1이 되겠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거 맥락은 비슷한데 이걸 살짝 문제를 바꿔서 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패턴인지 잘 보셔요. 13번 y는 x랑 y의 관계식을 알려줬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구하고자 하는 게 2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얘가 우리의 목적 임무입니다. 임무. 실수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자, 그런데 얘를 조건이 있어. 그냥 0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조건이냐? x와 y가 이 다음 같은 관계식을 만족해야겠대. 오케이? 그래서 요 y를 소구할 거야. 뻔하죠? y는 마이너스 x 빼기 3과 같으니까 얘를 쏙 대입해버립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테고 전개합시다. 여기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전개하면 둘이 곱한 거 2배 뒤끝 제곱 따라서 동류항 6x의 제곱 되겠죠?
요 2차식의 최소값 구하면 되겠다 이거야. 얘 지금 요 2차식을 내가 y라고 잡으면 내가 이 2차식을 t라고 잡으면 요 x에 관한 2차식은 최고차계수가 6이니까 아래로 블록되겠지. 그래 아래로 블록되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존재하겠네. 이거 무슨 녀로 바꿔주면 되니까 표준형 2차항과 1차항은 6으로 묶읍시다. 완전체곱식이 대기하는 상수 1 빼기 1 끝! 따라서 6 나오면서 마육이니까 더하기 3 되겠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 갖겠다? 3을 갖겠다. 끝.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C는 X축 위에 있고 두 점 AD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단점 A는 일사분면 위에 있어요. 오케이. 이 문제도 중3 과정 문제입니다. 네? 중3 때 있었어요? 중3에 있었어.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내기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임무는 뭡니까? 여기 임의의 점 A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선 내리고 X축과 평행 직사각형 만들었다는 소리죠? 누가 비니? 시계 반대 방향이니? 그때 우리의 임무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둘레의 길이 최대값이네요. 우리의 목적은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구하는 목적. 자, 지금 2차 함수 알려줬다요. 2차 함수 알려줘서 위로 블록인 거고요. 축의 방정식 5가 되죠. 5. x는 5. 원점이니까 0되고요. 눈치가 있어야 되지. 요죠? 요 x표 얼마야? 10이죠? 요 대칙성? 이거는 아니면은 이거 0될 때 x 구해도 되고. 0하고 10입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자, 점 A의 X좌표를 얘가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학생들이 이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생이 문자로 잡아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점 A의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요 점을 A라고 할게. A. 알겠어요? A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x가 a라면 자동적으로 y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점 a의 x좌표를 한 문자로 잡는다. 그리고 y좌표 또한 그 문자로 표현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걸? 근데 점 a가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기라서 요 세로의 길이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얘가 되는 거지. 점 A의 요 y좌표가 요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a로. 둘레니까 가로랑 세로를 표현할 거네. 가로 표현할 가로. 가로는 얘가 x는 5다요. 얘는 a고. 그러면 요 가로는 요 길이 둘이 아닙니까? 맞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하면 요 전체 가로가 되는 거잖아. 요 길이는 뭐야?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5-a네. 가로의 길이는 5-a의 몇 배다? 2배다. 따라서 둘레를 갖다가 L이라고 할까? L.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둘레 L은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둘이 더해보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플러스 10 마이너스 2a 둘이 더한 거에 몇 배? 2배가 직사각형 둘레가 되지요? 초등학교 때 해보잖아. 가로 세로 가로 세로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에 2배가 둘레잖아. 우리의 임무를 까먹지 마. 우리의 임무는 직사각형 이 ABCD의 둘레라니까. 얘 둘레. 그래서 세로 표현하고 가로 표현하고 그게 끝이야. 중3 거라니까. 자, 그래가지고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10a 빼기 8a 그럼 플러스 16a 10의 2배 20 되겠네. 딱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차 함계수가 양수 음수 음수 위로 볼러 볼러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그 최대값 구하는 거야. 레파토리가 있어. 8a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대기한 상수 일어나서 제곱시키면 16 빼기 16 따라서 다 했습니다. 계속 넘어오면 32 더하기 20이니까 50이 되겠네. a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가 얼마가 되겠다? 50이가 되겠다. 자, 154쪽 봅시다. 짜잔! 154쪽에 있는 제목은 바로바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관계를 공부를 해왔는데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파트죠. 그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차수가 높아지니까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 우리 친구들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방법을 알려줄 거야. 방법을 알려준다는 소리는 암기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기억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익숙해질 거야. 자연스럽게 몸이 익숙해져서 역시 많이 해본 애가 이길 겁니다. 자, 186번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했는데 1번 어머 x 빼기 곱하기 x 빼기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네. 이게 3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지금 인수분해 다 해놨어.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1차식이 0 또는 1차식이 0 또는 1차식이 0 되는 값 구하면 되겠죠? 뭐야 이거 그냥 뭐지? 거저먹기네. x는 2 또는 x는 2분의 5 또는 x는 3. 그러니까 이거를 예시로 주는 경우는 앞으로 3차 방정식 줄 텐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돼. 야 우리 2차 방정식 1차 1차 쪼개서 했잖아. 안 되면 그냥 미신 놓고 했잖아. 그럼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줄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서 해. 그런 문제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이거 인수분해를 했더니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x 1차 곱하기 2차가 된 거야. 1차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1번처럼. 그럼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에는 끝나게 잘 구한다고. 어떻게? 일단 얘 0 되는 거 끝나게 잘 구하지. x는 마이너스. 그 다음 얘가 0 되는 거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못 구하나? 구하라. 구하죠. 뭘로 구합니까? 근해 공식이지. 2차 방정식 우리 끝나게 잘한다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16 9 빼기 16은 음수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7i라고 적으면 되겠네. 얘는 루트 7i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6번은 곱셈 공식 이용하라는 건데 3번 같은 경우 x제곱 더하기 8은 0이래요. 이게 세제곱이죠.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인데 아시다시피 8은 이게 몇 제곱입니까? 세제곱이 돼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해서 하라는 겁니다. 즉 x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 2x 둘이 뒤에 거 제곱 4 부호 틀렸죠? 어디 부호 틀렸어? 이 부호 틀렸죠? 야. 마이너스 2x죠.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 되면 되겠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 또는 얘가 0 되는데 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냥 수 넣어야겠죠? 그냥 짝수식 넣읍시다.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4 또 마삼이네. 근원이 마삼이면 루트 3i 이렇게 하면 돼. 4번도 그런 곱셈 공식이고요. 5번도 이거 완전 제곱, 이거 완전 세제곱식입니다. x 플러스 2의 세제곱 되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이지. 합차 공식.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아시다시피 얘는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x제곱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합참을 써서 따라서 해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0 되려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은 1이니까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될 테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죠. 허수 2개, 실수 2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있어요? 자, 187번 기본 문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인수분해를 최대한 해서 공통인수에서 공통인수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조금 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라는 거고 어렵지는 않은데 1번 같은 경우에 바로 x로 묶어버리면 그쵸? 빠르게 볼까? x 세제곱 더하기 4x는 여기잖아요. x로 빠르게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4는 0 되죠.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0 또는 x제곱 더하기 4는 0 즉 x제곱은 마사가 되겠네. x제곱이 마사니까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즉 루트 4i니까 2i가 되겠네. 할 수 있겠어요? 복소수 꺼내기. 2번 같은 경우에 x로 묶어버리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한 4개인데 이거 2개씩 묶으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보여줘? 이 x로 묶을게요. x로 묶으면 남는 거 2x 남는 거 마이너스 1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네 번째 항도 2x 마이너스 1에서 또 묶을 수 있겠죠? 2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남는 거 x제곱 남는 거 더하기 1은 0
얘를 좌변 인수분해해서 해라면 여기서 멈췄겠지만 우리는 해를 구하는 방정식이다 보니 얘가 0,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겠다 이거야. 따라서 1차식이 0 되는 x값 2분의 1 또는 얘가 0 되는 x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했었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허수 두 개가 나와요. 오호.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아시죠? 숙제는 150쪽까지 하시면 됩니다.